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어니님, 오늘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하는 과정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누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종목을 두 개 준비해 두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방금 전에 보면서 빠르게 추린 건데 일단 진행하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목은 제가 그냥 조금 알고 있어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쪽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물론 그쪽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매매 대응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외적인 종목들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런 외적인 종목을 찾으면은 그 종목들은 파동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오전부터 봤었던 종목이고 다뤘었던 거라서 가지고 온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종목은 예전에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던 건데 오늘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나와준 모습. 자, 이 두 가지가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버디님께서 보실 때 골라주시죠. 그동안에 이제 좀 안 해봤던 느낌인 것 같아요. 화인베스틸. 네, 이거는 조금은 더 밑에 있는 종목이니까 얘 가지고 네네. 매매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매 먼저 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계속 저희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는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500으로 합니다. 네, 저희 투자금 500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저희가 실전 매매 올렸을 때는 한 종목당 100만원으로 세팅을 해서 그걸 또 이제 비중을 나눠서 하고 그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좀 올려서 보여드리자. 그리고 좀 매매에 집중해서 되도록이면 좀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자라고 해서 좀 약간 변화를 주기로 했죠.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촬영하는 시간이 제약이 있고, 시간대도 저희가 그렇게 장이 활발한 시간대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촬영하는 시간 안에 실전적인 거를 최대한 담아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 왜 못 만들어내는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서 과정에 집중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 자, 저희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뭐 어떤 식으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하는 거를 보기를 원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근데 뭐 매매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시간대가 굉장히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 핸디캡을 안고서 보여드리면서, 물론 이게 결과적으로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 공유하고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공유해 드릴 거는 일반 시장에서의 핸디캡 있는 시간대, 지금 시간대에 이러한 흐름이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변수를 맞이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를 하면서 변수를 맞이했었을 때, 악재를 맞았었을 때 흐름하고 유사한 점과 배울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관점과 생각의 포인트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부연 설명보다는 일단 포지션 잡는 데 집중을 했어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500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지금 메이크업 안 나오니까 그냥 어차피 한 종목이죠. 한 종목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제가 지금 이 정도 가격대 종목을 10주에서 20주 정도, 이 정도로 주문 하나당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넣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0주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3,000원이라고 칠게요. 20주면은 6만원, 10주면 3만원이에요. 자, 500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몇 퍼센트일까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주문 하나당 1% 내외로 포지션을 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단정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유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연함을 위해서는 초반에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일봉에서 일봉 자리 괜찮어, 여기 잘하면은 뭐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이시죠? 이 갭을 잘하면은 메워주고 이쪽에 미지의 영역 다 내 땅으로 먹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캔들 집중하시는 분들은, 자 이평선 집중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평선 거미줄에 걸렸는데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공존합니다. 근데 또 수급 보는 사람들은 오늘 수급 터졌어. 자, 항상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하는데, 여기서 유연함이란 건요, 단정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무조건 오르겠다, 안 오르겠다, 이걸 단정 짓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뭘 하느냐,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 싸움을 한다라는 게 얘가 지금 이 위쪽에서 움직이는 A타입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움직여주는 B타입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대로 빠져버리는 나가리 흐름이죠, C타입으로 갈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한다. 근데 체크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흔히 말하는 훅이죠. 지난번에도 표현할 때 많이 설명드렸는데, 훅, 조금은 더 승부를 걸어주는, 조금은 더 과감한 행위를 그때는 넣습니다. 포지션을 설정해 가면서. 근데 처음부터 공격 앞으로, 돌진 앞으로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언니님이 굉장히 유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셨는데, 네. 예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단기 단타 매매, 스케이핑 매매가 언니님한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는 훅을 날리기 전에 이제 잽을 날리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공격을 하기 전에 전조적인 그런 포지션을 잡는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때로는 뭐 어떤 측면에서는 좀 좋은 보험이다, 뭔가 좀 잘 안 풀릴 때 이 잽을 통해서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지금 잽 날리고 있는 건가요? 나중에 훅 날리기에 앞서서 포지션을 잡아간다는 게 1%씩 잽을 조금씩 던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 잽을 던지다가 이게 종목이 확 날아가 버리면, 올라가 버리면 네. 그만큼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싸움이 장기화 되면은 좀 결정적인 펀치를 먹이기 위해서 조금씩 포지션을 쌓아간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잼만 날리다가 얘가 확 날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날아가고 있는 중간에 훅을 걸 수도 있어요. 좀 보면서 스타일인가? 이거는 이분의 스타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 같은 게, 네. 좀 이렇게 잽을 날리다가 확신이 들면 훅을 날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럼 뭐하러 이렇게 잽을 이렇게 날리고 있지? 그냥 확신이 드는 시점에서 훅을 날리면 되는 거 아닌가? 확실하게? 어차피 오르나 내리나 이제 훅을 걸 거면 그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계속 포지션을 1%씩 채워나가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훅을 날렸었을 때 자신이 그거를 정말 잘 맞출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틀려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현실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훅이란 게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 요인이 되게 많이 섞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적으로 습관을 들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구체적인 부연 설명도 필요할 것 같은 게, 이렇게 조금씩 물량을 쌓아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신을 갖는 시점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고점 매수를 해놓은 거였다면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로 이렇게 조금씩 쌓아놨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는 상황에서 내가 저점에서 좀 물량을 덜 채운 거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아쉬울 것 같고, 후자는 아쉬울 뿐이지 막 문제점은 손해는 아니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보면 어쨌든 뭔가 좀 좋음과 나쁨이 좀 섞여있는, 결국에는 가운데에 수렴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결국에 지금 여기서 미리 이거를 안 채워놓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그 시점에 결정을 하는 걸 반복하면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한 번에 채웠었을 때 딱 꾸준하게 여기가 맞는 한 번에 자리야. 채운다라는 그런, 한 번은 아니겠지만 좀 훅만 좀 이렇게 잘 보다가 성급하지 않게만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저도 뭐
100% 설득이나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해서 매매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면 그 스타일로 가셔도 당연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가 해봤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실수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진짜 할만한 데서 한 건데 갑자기 변수나 뭔가 변화가 생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포지션 변경이나 이런 대응에 좀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말한 대로 했을 때 대응이 취약한 것과 이렇게 지금 어니님의 방식대로 하면은 대응이 유연한 것은 왜 다른가? 왜 그런 차이가 만들어지는가? 시간 때문인 것 같아요. 시간의 차이. 빠르게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전제 안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요, 이 분봉입니다. 3분봉입니다. 네. 분봉 하나하나의 봉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줘요. 근데 저 역시도 모든 거를 100% 예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타이밍에서 괜찮다라고 해서 훅을 걸었지만 사실상 바로 뭐 조금 난해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한 번의 초이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오차에 빠지게 되죠, 저 역시도. 근데 이거를 나누게 되면은 자잘하게 많이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채우는 데까지도 물리적 시간이란 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의 단점은 평단이 저점을 기가 막히게 훅으로 잡는 사람보다는 다소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러겠죠. 예, 예를 들면 이거를 뭐 나는 2,930원, 2,925원에 기다렸다가 한 번에 100만원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안 오면 놓치는 거고, 오게 되면은 확실하게 평단을 그쪽으로 딱 잡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보다 평단이 높게 시작해요. 비중도 다 채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요소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가끔가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갑자기 한 번에 후루룩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밑에서 훅을 대놓는 사람들은 그런 흐름에선 무조건 물량이 차요. 그러겠죠. 걸어놨으니까 오히려 잘 갈 때, 올라갈 때는 체결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무너지는 흐름에선 비중이 무조건 여기 훅에 걸립니다. 근데 미리 안 걸어놓고 그냥 계속 지켜보다가 네. 순간 대응을 해서 손을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네. 이제 그거랑 제 방식은 둘 중에 어떤 방식인데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스타일의 영역 같아요.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스타일의 영역인 거예요. 네. 어니님은 손이 느려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왜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시게 됐죠?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어니님은 네. 그 순간 빠른 판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승률이 떨어지기 때문인가요? 어니님 자체만으로 듣고 보면 그렇게 했을 때 확률적인 분산을 위해서예요. 확률적인 분산. 내 판단을 한 번에 모든 것을 매매해서 결과를 심판받는 것보다 저는 계속 나눠서 심판받고 싶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떠나서 나는 판단이 좀 자잘하게 나눠져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냥 이렇게 원하는 거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그 방식이 훨씬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니님이 해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가 더 잘 났다. 네, 예를 들면 훅을 여기서 한 번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비중을 빵 채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안 해요, 지금. 이유는 저는 이 평단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얘가 이 위에 예상하는 네. A박스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제 평단이 2,910원하고 2,940원이 되게 큰 차이 나는 평단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영역 안에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어니님을 거쳐간 제자와 뭐 거기 어니님 운영하는 회사, 투자회사 직원들도 있고, 네. 어니님한테 이제 배우거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 네. 제자들은 다 어니님처럼 하나요?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약간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나요? 아, 성향에 따라 달라요, 이 부분은. 아, 이거는 진짜 어니님의 성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잘게 채 썰래, 이 부분은 네, 어느 정도까지는 의무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의무의 영역을 벗어나서 기본만 지키고 난 상태에서는 얼마나 잘게 쪼갤래는 개인의 성향이에요. 그거는 감히 뭐가 더 좋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한 번에 무리를 하면 무리를 할수록 그 한 번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러니 너무 그런 승부를 애매하게 띄우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승부는 언제 띄어야 되나요?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거는 이 얘기는 조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일봉으로 간단하게 가보게 되면은 뭐 기술적 분석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딱 놓고 봤었을 때 볼 수 있는 게 중단 박스,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전 고점, 이 개파락이 만들어진 이 아일랜드를 메워주는 미지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베스트 A의 흐름, 강하게 빵 돌파해주는 흐름입니다. 일반적 흐름에서는 B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요 밑으로 무너지는 C의 흐름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C의 흐름을, 나는 지금 내 계좌 상황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상 C의 흐름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이 질문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C를 하고 안 하고랑은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 매매를 할 때 저희가 C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죠. 못하죠. 네. 근데 저희의 이유는 이렇지만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가지각색의 이유로 C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선택할 수 없다기보다는 선택하기 싫겠죠. 지금 저걸 들어간다면.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 선택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것부터가 이제 보는 분들이 되게 의아할 것 같아요. 어떤 말이죠? 지금 들어가는데 C를 네.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기다리는데 저걸 왜 받아들이지?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C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 이거는 다음 시간에 뭐 네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더 이건 좀 나중에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해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이쪽 얘기로 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버디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C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일단 배제를 합니다. 네. 그럼 A 아니면 B예요. A랑 B에서 이걸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 만들어 갈 때 제가 만들면서 실제로 오늘은, 그리고 이 잽을 날린다고 해서 잽을 날리면서 하는 게 무조건 스캘핑 매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캘핑 때도 쓰는 거고, 지금은 저는 이거를 스캘핑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캘핑으로 갈지 단타로 갈지 단기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언가 아까 말했었던 훅을 거는 시점은 보통은 이 박스 테두리의 위아래 변이라고 하죠. 이쪽 부근일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여기가 천장과 바닥인데 뚫리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시점에서의 뭔가 승부수거든요. 그러면은 좀 요약을 하면 네, 왜 이렇게 만들어가는지를 좀 생각을 해서 요약을 하자면, 네, 크게 걸 때는 이 구간 자체가 바뀌는 거, 이 박스 자체의 영역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좀 크게 승부를 보는데, 우리가 그때만 매매를 하면 제약이 있으니까 네, 박스 안에서도 수익을 내는 거, 만들어가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때 막 박스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갈지 모르고 작은 움직임을 만드는 상황에서 굳이 크게 훅을 걸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잘게 잽을 날리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만든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다가 박스를 벗어나는 시점에서까지 잽을 날리고 있으면 그것도 미련한 짓이니 그때는 좀 훅을 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행위가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항상 말하는 유연함인데 여기서 돌파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평단 내외일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 밑에서 만들었을 때 여기 돌파를 할 때 공격을 빵 하게 되면은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양자택일의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 잘 만들어 놓은 밑거름이 있어요. 이걸 밑거름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 평단 덕분에 여기서 뭔가 훅을 빵 들어가도 내 평단이 되게 높아지진 않습니다. 공격을 할 때 이거는 플러스 점수를 줘요.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잽을 많이 해서 점수를 많이 포인트를 쌓아놨으니까 그 네. 포인트 쌓인 거 좀 믿고서 한번 빗나갈 거 생각하고 카운터 맞을 거 생각하고 좀 크게 휘둘러봐도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점수를 설령 실패해서 잃더라도 또이또이 되거나 좀 내가 앞서 나갈 확률이 높으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아래서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맨 아래서 저점은 잡아야 되는 영역이니까. 저점에서 잡을 때는 또 작게 잡을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좀 크게 잡는 네. 게 유리하니까. 네, 어차피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매수할 기회 안 줄 거니까 네. 끊어내야 되는 거니까 C를 볼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승부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모든 종목을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이 자꾸 무너지는 종목만 골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종목 선정의 문제가 조금은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종목만 가져오고 아니고도 뭐가 좀 다르나요? 그건 진짜 좀 시장과 종목을 읽어내는 이건 감인가요? 네, 저는 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고. 절대 영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종목이 팔딱팔딱거리는 파동을 느끼고 읽어내는 거는 어느 정도는 경험과 내공과 지식 이 삼박자가 맞춰진 이유의 감인 것 같아요. 얘가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를 맞추는 감 말고요.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파동을 이어갈 거야. 이쪽 부분은 분명히 느낌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지 않을까요? 이거 딱 정형화시키기가 되게 어렵긴 하네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거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막 그 거래량도 터졌고 이런 유사한 패턴을 그린 차트를 그린 그런 종목들을 어니님이 가져와서 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되게 유사한 거를 제가 가져와서 했는데 무너지고, 그러면 그거는 종목 선정의 문제일까요? 그 경우도. 근데 이제 그게 반복되면 종목 선정을 잘 못한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 한 번 가지고는 네. 뭐 단순 그럴 수도 운일 있는 수도 거니까. 있는데 아니면 시장 악재가 꼈다든가 대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가지고는 잘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반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본인이 뭔가를 못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이게 제가 지금 되게 유사한 차트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유사할 뿐이지. 네. 뭐 그 만들어진 배경도 다르고 위치적으로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거고, 네. 미묘하게가 아니라 완전 다르겠죠. 네. 네, 이제 그런 것들 종합적인 판단에서 뭔가 좀 잘함과 못함이 있긴 했겠죠. 네. 그거는 스스로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만약에 성공률이 떨어진다면. 보통 이거예요. 그림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말해주고 있는 상황을 비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단순히 닮은 그림을 갖고 와서 이 그림도 이렇게 될 거야로 얘기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거 잘 안 됩니다. 네. 이 종목은 뭔가요? 이 파인 베스틸? 파인인 것 같은데 파인 베스틸 이거는 어떤 종목이에요? 네. 봐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종목이나 특이함보다는 저는 얘는 그냥 자리싸움으로 수급과 기술적으로 접근한 종목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까지나 이 종목이 뭐 어떤 종목이고 뭐 왜 올랐고 이런 거 그냥 별로 고려하지 않고, 네. 네, 수급과 이제 차트 보고 결정하셨다는 거죠. 네. 개파락 뜨고 막 그런 거 보니까는 정치 테마 같긴 한데. 네. 그쪽도 보시겠습니까? 같이 네, 한번 볼까요? 보여드릴까요? 네네. 제가 한 거를 직접적으로 다 그냥 브리핑한 것보다는 같이 보여드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오는 거는 뭐 정치 쪽이 엮여 있죠. 네네. 근데 이거 지금
이쪽 관련 섹터 테마가 핫한 섹터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 정도. 그냥 제가 실제로도 하는 방식입니다. 자, 특이사항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철강 쪽이에요. 철강 쪽. 자, 철강 했었을 때 매매 그래도 조금 해보신 분들 바로 생각나는 이야기, 미국과 관련해서 예전에 철강 산업 이슈가 있었죠. 네. 그 세금과 관련된. 네. 네, 근데 지금 다시 조금 조용해졌고요. 잠잠해진 거죠. 그러니까 좀 지나갔다.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특이사항이 있을 만한 단어는 조선업. 조선업. 옛날 때 우리나라 조선업 뭐 거품도 심하고 구조조정 필요하고 되게 말 많았었던 산업 쪽이라서 조선업종들 다 힘든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1등, 2등 합병하고 그러면서 세계 물량 수주 따오면서 점점 산업 살아나고 있구나. 요 정도 백그라운드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재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안 좋죠. 안 좋네요. 연간 봐도 적자 전환으로 어느 정도 기정사실 예정되어 있고 3분기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고 부채 자본 비율은 반반보다 부채가 조금 더 많죠. 근데 2배까지는 차이는 안 나는데 이 종목을 저는 합니다. 제가 이 종목 가지고 같이 투자할 건 아니라서 제가 수렴할 수 있는 정도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과거 적자가 심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감사가 되게 크게 문제가 될까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또 두 번째는 감사될 때까지 이 종목을 끌고 가지도 않을 거니까 이 정도면은 합리적으로 필터 요소는 패스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넘어가면은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보다 더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요 굉장히 큰 하락을 때려 맞았단 말이에요. 이때 그렇죠. 한번 봐볼까요? 시가가 마이너스 23% 맞고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큰 악재 요소겠죠. 자, 뭔가 이상해. 이 부분이 분명히 뭔가 이상합니다. 전에 부분하고 놓고 봤었을 때 여기 어딘가가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이게 근데 주가 흐름에서 약간은 신기한 흐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강한 악재가 쏟아지고 나면요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인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구간적인 역할로 많이 자리를 잡히게 돼요. 그리고 밑으로 계속 기다가 이제 전환 흐름을 나오면서, 그전엔 전환을 못 하다가 어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나 이제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갈 거야,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고요. 보통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되게 많이 말했었던 게, 자, 어저께죠. 어저께 이 종목을 봤었을 때 이거 한 번이면요 뜬금포 단일봉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붙어주는지 여부가 되게 관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붙어줬어요. 붙어줬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렸다로 접근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분봉까지 보게 되면은, 오늘 분봉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위로 미지의 영역은 아직 열리진 않았는데, 미지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A 흐름이라고 했었죠. 글로 가게 되면은 아예 여기서 치고 가는 양봉이 나와줄 것이고, 이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 이 위쪽으로 가주겠죠. 그게 A 흐름, 가장 원하는 흐름, 가능성. 근데 이게 오늘 지금 나와줄까요? 내일 나와줄까요? 언제 나와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노려볼 만하다. 조금은 더 합리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B. 저 A의 흐름은 나와줄 수도 있고 안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B의 흐름은 이 하나에서의 박스거든요. 작은 박스. 그 작은 박스 안에서 그냥 포지션을 만들어 간다. 만들어 두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계속 갖고 갈지 팔지 정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네. 질문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네. 여기서 왜 하락을 했는지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 여기서 이거를 올라간다면은 그게 뭐 악재라면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는 뭔가가 있을 것이고, 이게 내려간 이유,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이 수급을 보기에 앞서서 좀 그런 이유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그 이유가 명확하게 해소된 것 같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유가 해소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좀 올라가는 거를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보는 분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관점이 필요한 거는 나는 이 종목을 무조건 A 흐름으로 만날 거야. 또는 이 종목으로 오래 가지고 가가지고 조금은 더 성장성이나 가치 투자 그쪽 영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한테 방금 그 이야기를 질문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아니, 우선순위는 뒤로 뒀는데 만약에 이러다가 네. 이렇게 뚫어버리면서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 그럼 그때 이제 그걸 보고서 훅을 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전에 이거는 이 문제가 전혀 해소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훅을 안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기준 근거 같은데 네. 그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 소식, 저는 소식을 근거로 훅을 걸지는 않아요. 저는 그 소식은 어차피 저한테 도달되는 데까지 분명히 시간적 시간이 오차가 걸릴 발생을 할 거고, 그 소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가 100% 검증할 수 없다라고, 제가 리서치한 건 아니니까 100% 검증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소식은 이래나 저래나 가짜뉴스도 판치는 세상에 어디까지나 거기 역시도 부실한 부분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훅을 걸 때는 이런 스타일로 접근해서 훅을 걸 때는 저는 수급으로 훅을 걸죠. 그 정보매매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마저 이제 이런 상황마저 정보매매가 되는 거네요. 그쵸. 정보에 의존하게 되면은,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요, 실제로 무언가가 발생하는 초기 시점에는 되게 명확한 이유가 나와주는 종목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종목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별다른 뉴스는 없거든요. 그럼 다시 거기를 돌아가서 네.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개파락을 20몇 %를 맞으면서 떨어졌는지도 찾아볼 이유가 없겠네요. 이런 논리면. 이거는 이 종목을 선정할 때 네. 선정의 단계에서는 찾아볼만 하죠,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찾아볼 만하다라는 거지, 찾아봐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는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궁금해서 한 번은 뒤져볼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에 비하면은 중요해요. 저거는 네, 지금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과거에 기록이 있을 테니까는. 네, 왜냐면 이 하락이요, 정치 테마 악재로 인해서 이런 하락이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 하락이요, 만약에 대규모 유준이었다, 얘 재무 악화로 인해서 네. 막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치명적인 악재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하락이었냐, 아니면은 테마성 악재였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냐, 이거는 선정의 단계에서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네. 이게 되게 기업에 치명적인 악재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지금 와서 판단이 됐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U자를 그리면서 이 지점에 와 있어서 이걸 뚫으려고 한다면 그 판단을 내가 믿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선정하려고 봤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되게 기업에 치명적인 악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됐더니 결국은 다시 이 자리로 왔네. 네. 그럼 그게 치명적인 악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뭔가 판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 이게 치명적인 악재였나, 이 치명적인 악재였나의 판단이 그냥 자기 기준에서의 생각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역시도 자신의 생각이지 시장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위험해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위험한 거 거의 다 해결됐어, 이런 시그널을 주고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속될지 지속되지 않을지, 이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속성,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종목을 다룰 때 본인 스스로를 생각을 해서 좀 교통정리를 해놓고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내가 파헤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종목을 이렇게 선택했었을 땐 이 지속성 부분을 조금은 배제하고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사실상 얘도 별로 뭐 찾아볼 이유도 없고 얘도 찾아볼 이유가 없고 얘도 찾아볼 이유가 없이 위험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요것만 보고 판단을 해도 될 것처럼 들리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어차피 후순위로 밀릴 애들인 것 같아서. 이게 제가 한 거를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은 뒤로 밀어요. 만약에 이거를 오버나이트 하게 되면 오늘 장 끝나고 나서는 보겠죠. 네네. 네, 지금은 안 보더라도.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먼저 보긴 하거든요. 얘를 할지 말지 정할 때, 돈을 주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다. 얘가 어떤 뭐 대규모 유증은 안 한다, 그냥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대규모 유증이었고 막 회사 날아가게 생긴 것 같은 그런 막 재무 상태인데 얘가 여기까지 와 있어. 그러면 안 한다. 맞아요. 네. 그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얘 기업의 치명적인 결함이 시장에서 아무리 나 좋아지려고 해 이 시그널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이슈 자체가 되게 치명적인 거였으면은 안 하죠. 이 같은 왜냐면 모양이라고 이거 자체가 하더라도. 이제 페이크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될 거고. 네, 반대로 얘기하게 더 되면 이게 여기까지 갈 설거지일 가능성도 수도 되게 있어요. 낮을 거고. 거기까지 오히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설거지일 수도 있다. 설거지일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죠. 하긴 여기서 여기까지 갈 확률이 높다 낮다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얘네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이니까. 네. 이거는 끝나고 나서 조금 뒤에 봐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기 전에 봐야 되는 요소는 맞긴 하거든요. 지금 볼까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자세하게 리서치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 있었나 정도만 되게 가볍게 봐도 된다라는 거죠. 네, 잠시만요. 11월 18일 17일 18일 이때인데 저렇게 되면은 거의 정치빨일 가능성이 크겠죠. 정치빨 아니면 이제 분기 실적? 그랬으면 이거 뉴스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 날짜쯤 보면은 저 때가 네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저랬던 것 같거든요. 네. 여기 14, 15, 네. 목요일인가 저게? 금요일인가? 18일. 네. 근데 이거 분기 실적 때문에 저 정도 마이너스 나왔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그죠. 이게 흑자 전환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거 정치 관련이겠죠. 저때 네, 테마 쪽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도 보시면은 저는 지금 이거 매매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 못 드리고 있죠. 그렇죠. 사실입니다. 이거 되게 뭐야 전문가라며 왜 저거 몰라. 본다면서요. 저거 공모 선정할 때 본다면서요. 제가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네. 만약에 대규모 유중이나 되게 치명적인 거였으면은 흔적이 남아요. 근데 지금 흔적이 지워졌잖아요. 네. 저 날짜로 갔었을 때. 네. 그럼 여기서 판단은 저거를 깊게 파고 들어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가치 투자하려면. 근데 저는 이거 가치 투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깊게 파고드는 거를 안 한 거예요. 생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명적이었으면은 방금 전에 뉴스 되돌아가잖아요. 네. 저 날짜로. 그러면 흔적이 남아있어요. 뉴스 안 지워져 있어요. 여기 이슈 소식들이. 기업 공시와 관련된 거는 안 지워지거든요. 여기에. 코스닥 공시하면서 여기에 무조건 남아요. 이거 필터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코스닥 공시만 볼 수 있게. 근데 그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건 필터 기능일 수도 있는데 기업의 치명적인 거는 상장사들은 공시를 안 하고서 숨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흔적이 없었으면은 단순히 테마였거나 그냥 큰 이슈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강한 악재 이슈 맞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근데 시간 많이 지났고 지금 다시 깔딱거리고 있네. 이 정도 느낌이면은 이 종목은 지금 하는 데는 별로 문제 없겠네. 하지만 가치 투자 여부는 내가 아직 이 종목 준비가 많이 된 건 아니니까 가치 투자는 안 해야지. 딱 요 정도로 정리하고서 그렇게 되면은 링이 형성이 됐어요. 제가 이 종목하고 이제 매매하면서 시합을 하는 링은 그냥 스캘핑 또는 단타 또는 단기 영역 안에서의 기술적 분석을 통한 그냥 포지션 싸움이다. 이거는 근데 제가 주력으로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영역의 시합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한다. 이렇게 본 거고, 이제부터예요. 아까 전에 보게 되면은 훅을 계속 안 걸었었지만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저희가 시작한 게 요쯤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하는데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저희가 매매를 하고 나서 자 여기서 이 흘러내림이고 그 전에 체크 한번 해 드릴게요. 500에서 저는 지금 20%도 안 채웠어요. 100만원도 안 채웠어요. 그 전에 단 한 번도 안 채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시간대나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질질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한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 박스 돌파를 하는 A 흐름보다는 조금은 더 이제 이 정도 흐름 안에서 박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는데 이게 B예요. 네. 이 위로 가는 게 A고 근데 네. A 쪽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B 쪽으로 시합의 방향성이 B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도 B에서 A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 열려 있지만 지금 정도 흐름에선 판단이 되죠. 네. 이거 B 쪽으로 방향 잡힌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설정이에요. 제 평단이 지금 한 여기 어딘가일 거예요. 비중은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놓고 봤었을 때 내가 훅을 건다면 어디서 걸까? 2,800원 딱 붙여서 훅을 거는 게 유리할까? 저는 유리하진 않을 것 같고요. 왜요? 오늘 저점 부근인데 2,800원을 볼 것 같으면 저는 2,800원 아래에서 차라리 2,700원까지도 지금 박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볼 것 같아요. 2,800원보다는 건다고 하게 되면은 2,800원이 아니라 여기 2,800원 아래에서 2,750원 요쪽. 근데 2,800원은 오히려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쪽 2,850원에서 2,900원 2,850원 2,750원 요 두 개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보다 보니까 저는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에 나눠서 할 것 같아요. 1번 2번으로 2,800원에 한 번에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1번에 반 채우고 2번에 절반 채운다, 남은 절반 채운다, 뭐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네,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비중을 정배분 한다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두 번 나눌 수 있다. 만약에 둘 중에 양자택일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더 보수적으로 가격 유리한 2번만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가격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인데 기회적으로는 2번을 안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얘가 진짜 강하게 살아 있는 종목이면. 이거 안 준다보다는 더 무서운 건 사실 2번을 기회를 줬는데 흘러내려가지고 밑에 저점을 깨버리기면은 네. 진짜 소위 말하는 개짜증나는 상황이 나니까. 네. 네, 그 부분이 좀 겁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 밑에 깨지는 거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들으면 요 정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2,700원이 손절 라인? 네, 그냥 뭐 대중적인 단어로 얘기하게 되면 손절 라인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니님이 진짜로 매매를 계좌 안에서 하는 거면은 어땠을까요? 2,700원에 손절 안 하실 것 같은데. 2,700원 흐름을 보고서 얘를 손절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은 이렇게 해요. 2,700원을 얘가 이 자리를 주게 되면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를 떠나서 이쪽 여기 2,700원에서 2,750원 이쪽을 오게 되면요, 이 안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팔딱거림이 생기는데 그 팔딱거림이 이용할 때 스캘핑 섞어서 비중 많이 빼요. 뺄 거면 그때 많이 빼요. 2,700원 무너지면은 손절한다가 아니라 저는 항상 손절에 있어서는 뺄 거면 조금 더 빠르게, 기다릴 거면은 애매하게 손절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기다리던가. 그러니까 판단에 있어서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는데 무언가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2,700원 무너지고 나서보다는 현실에서는 이쪽이 더 많을 거예요. 여기서 생각 외로 손절할 때 2,700원 무너졌으니까 손절해야지 했는데 시장에서 너도 나도 던지게 되면 이거 한 번에 음봉으로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 중간에 잘 손절한다 가능하면은 좋겠지만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여기서 해놓을 수도 있고 비중 조절도 해놓고 뭐 가능성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 흐름 나왔을 때 판단해도 늦지 않아서 지금은 막 그런 것들을 여기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진 않아요. 하지 않는 이유는 어찌됐든 종목을 선정을 했으니까 시합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현재 상황에서 판단해 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얘 딱 이 정도 되면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네. 지금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얘 가지고 수익 내는 거는 쉽지 않겠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포지션 정리를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애초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했다면은 그냥 지금 어차피 비중 많이 안 차 있을 때 네. 뭐 손실 최소화하면서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나오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랑은 느낌은 조금 다른데 만약에 방금 전에 지금 네. 비중 별로 안 찼었으니까 지금 포기해야지라고 하게 되면은 애시당초 이 2번 매매를 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2번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은 2번 매매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비중 별로 안 찼으니까 이제 손절해야지 잔잔하게 손실금이 크진 않겠지만 거의 손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의미 없는 손절이. 네. 이게 이제 보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신선할 수도 있겠지만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2번 포지션을 잡는다는 거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가서 눌려 있을 때 이때 포지션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를 노리고 가는데 안 되면 손절. 네. 여기서 뭐 익절이든 뭐 보합권에서 어쨌든 약간 뭐 약손실이든 약수익이든 뭐 아니면 진짜 또이또이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눌려 있는 거에서 들어가서 올라가면 먹고 아니면은 손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네, 이 지금, 눌림을 네. 말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첫 번째는 그 배움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아마 지금 이야기하신 느낌만으로 놓고 보게 되면 원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눌림을 그럼 누가 정한 건데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눌림은 본인이 정한 거거든요. 이거는 네. 기술적으로 눌림목이라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요런 데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눌림목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보자면 네. 이걸 왜 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와서 이러고 있지? 여기서 하면 됐을 텐데. 네. 만약에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게 되면은 네. 이 똑같은 눌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과 여기서 매매하는 것과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유리합니다. 훨씬 더. 네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핸디캡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여기에 있는 종목을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거의 못 만나요. 이런 종목 찾기 힘들어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그러니까는 이거 예전에도 방송하면서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저것만 하면 될 문제겠네요. 잘 찾을 수 있다면. 근데 그 잘 찾을 수 있다면이 생각보다 희망고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핸디캡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실제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이 기회를 만나면 당연히 망설이지 않고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 기회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영역은 내가 이 요리가 어렵고 귀찮은 건 알지만 이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이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자, 보는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눌림인데 여기는 왜 눌림이 아니죠? 이거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요. 분봉상에서 꺾여주는 눌림하고 그 자리가 일봉에서도 라인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면요. 분봉 눌림목하고 일봉 눌림목이 겹쳐지기 때문에 좀 강한 역할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아니라고 하는 건 분봉에서 그냥 오늘 흐름에서 여기가 눌림처럼 보일 뿐이지 일봉이나 매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자리 별 의미 없습니다. 오늘만 그냥 의미가 있어 보이게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쉽게 말하면 요 분봉상에서 요 좁은 박스권 안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인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네. 네, 여기는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니 네. 이거는 그렇지만 네. 이 정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였다가 이거 분봉에서 눌림인데 그림 보고서 이거 눌림인데 눌림목 의미 부여하고서 그래 2,900원 무너지면 손절해야지 뭐 그렇게 설정해 볼 수는 있어요. 진짜 이거 단타 전문 단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 그러면은 이제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전략이 바뀐다는 게 히팅보다 히팅의 수를 10번을 놓고 봤었을 때 맞추는 게 2-3번일 거고 틀리는 게 7번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계좌 컨트롤을 맞추는 2-3번을 크게 먹어야 되고요. 틀리는 7번을 적게 손실을 내면서 이 큰 플러스 3개로 작은 마이너스 7개. 그러니까 히팅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를 감수하고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컨트롤하면 된다. 안 되는 방법은 아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직접 해보시면은 초보자일수록 어려울 수 있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차이를 놓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이번 매매 좀 핵심까지는 아니지만 좀 포인트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었을 때 여기서 굳이 왜 들어갔는데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2번이 이 새로운 A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A를 위해서. 결국엔 A를 노리고서 매매를 한 거니까. 자, 이거 배울 때 진짜 잘 배워야 되겠다. 이게 약간만 오해해도 네. 지멋대로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진짜 쉽게 가르치려면은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듣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뚫을 때만 들어가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네. 보다 명확한 설명 아닌가요? 이거 확실하게 뚫을 때만 해라. 이럴 땐 하지 말아라. 설명하는 사람이 쉬운 방법이죠. 이것저것. 아니 하기도 쉽을 것 같아요. 물론 저걸 찾는 게 어렵겠지만. 네. 근데 사실 찾는 게 어려운 걸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제 쉽게 찾아지는 종목을 하면 그만큼 네. 또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 확률만 놓고 보면은 저는 이번 매매를 즐겨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 이번 매매가 자주 보이니까. 자주 보이기도 하고요. 수익 많이 줘요. 의외로. 그 많이 주는 이유는 요렇게도 주고 요렇게도 주고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상황이라서 그렇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번 매매가 많이 주긴 주는데 굳이 네. 이때 안 들어가고 2번 자리에서 내가 봤으면 좀만 기다리면 어쨌든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만날 텐데 네. 그때 하면은 똑같은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 2번에서 시작한 애들이 B에서 시작해서 방금은 결국에는 A나 E 밑으로 가는데 안 가는 애들도 좀 많이 있고요. 어정쩡한 데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네. 좀 그거는 이제 좀 뭐랄까 매매를 좀 자주 하고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 좀 반대되는 그런 흐름을 주는 거라고나 할까? 그런 건가요? 네, 잘 기다렸다가 네. 확실한 것만 한다. 이것도 충분히 그 매매 스타일에서 그 성향도 굉장히 좋은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 차이점은 저는 이제 프로로서 생활을 하고 계속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힘든 거는 힘든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차이점이 이제 제 기준에서의 차이인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매매를 할 때 정확한 자리에서 해가지고 한 번 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100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만 딱 스나이퍼죠. 기다렸다가 팡 기다렸다가 팡 이런 스나이퍼적인 매매를 하는 거고 이제 제가 말하는 2번 매매의 장점은 스나이퍼라기보다는 그냥 10, 20, 30 또는 10 뭐 이거를 계속 그냥 단발로 이렇게 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나이핑 할 만한 거 나오게 되면은 스나이핑 하는 거고 그냥 뭐 요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하고 안 하고는 뭐 되게 중요한 영역은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단 유리하다 요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경험도 좀 있는 건데
이때 이 종목 한번 지켜봐야지, 뚫나 아니면 내려가서 이 박스 하단에서 내가 공략해볼 만한 기회를 주나 뭐 이런 걸 이제 지켜보다가 종목을 안 들어가고 보면은 네. 솔직히 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네. 걸 보게 돼요. 또 네.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뭐 다른 얘랑 비슷한 후보군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다른 데 눈 팔린 사이에 얘가 이렇게 뭐 가버리면은 얘는 또 끝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관심을 주는 차원에서 이제 그 천병 같은 애를 좀 심게 되죠. 네. 네. 근데 걔를 한 주만 넣는다 그럼 그거는 수익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어니님 방식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식으로 하면은 내가 좀 약간 한눈에 팔더라도 수익의 기회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나한테 안겨다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보다 제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포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면서 하는데 어니님 네. 거 보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막상 어니님이 하는 거 보니까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지? 이제 말하는 네. 거에 대한 딴지를 보려고 보다 보면은 질문을 네. 하게 되고 저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스스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요. 네, 좋은데요. 네. 단순하게 하게 되면요, 이 종목을 할 거다라고 안 할 거면은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흐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되게 애매하게 이걸 심어 놓게 되면요, 떨어지는 것도 기다려져요.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양방향이 열리는 거죠. 올리면 올라가는 대로 땡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땡큐. 즉 주가의 흐름이 오르거나 떨어질 건데 올라가도 땡큐, 내려가도 땡큐의 포지션에다가 적정 비중만 잘 컨트롤해서 심어놓게 되면은 이 종목은 결국에는 오르거나 떨어질 테니 내 타겟 안으로 들어오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낚시해서 찌놓고서 입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는 동안에 얘가 여기서 자리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고서 추가적인 포지션을 취할 건데요. 박스 안에서 올라가는 B의 흐름으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단일봉 2번은 터졌지만 어제에 비하면 오늘 수급이 되게 유의미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락하는 흐름에서 되게 강하게 팔딱거림이나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얘는 비매매로 끝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 평단을 잘 만들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얘 평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50원 단위의 자잘한 사이클 파동 분봉상에서의 그런 거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분석을 했을 때 2,800원 정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으니 2,850원 부근과 여기서 아니면은 여기서가 훅을 걸 수 있는 승부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한 거를 이 1번과 2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방법은 1번에서 승부를 본다, 2번에서 승부를 본다, 1번과 2번을 나눠서 승부를 본다. 이 승부를 본다라는 게 모든 걸 걸고 승부를 본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번 시합에 승부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은 1번, 2번 나눠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실까요? 자, 이제부터 왜 나눠서 해요 지금? 이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B에서 흐름에서 결국에는 얘를 가지고 단 얼마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려고 한다면은 이 시합은 가격 싸움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나눠서 하게 되면은 여기에 비중을 좀 여기에다가 승부를 다 걸 때보다는 덜 들어가게 되고, 네, 여기서 이제 매수를 채우는 시점에서 보면은 평단이 많이 채울 때보다는 좀 어쨌든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는 와중에 얘가 지금 또 여기 이렇게 또 음봉을 또 깔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계산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제가 지금 계산하신 거죠. 평단 계산하시고. 네, 여기서 80이에요. 지금 현재 80 정도예요. 이 정도에서 100 정도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 평단은 한 2,900원대로 만들어져요. 분봉의 단기 박스에서 2,900원 조금 아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 가격 안 주고 요 파동 그냥 나올 때도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200 정도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이 밑에 승부처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2,850원 아래로 만들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또 저기를 깨는 음봉이 저기 나온 상황에서도 같은 결정을 하실까요?
지금 상황에서요? 네네. 네. 일단 요 부분에서 2,850원이라고 해서 이때도 2,850원에 네. 뭐 100만 원어치 한 번에 매수한다 이게 아니라 2,850원 앞뒤로 끼면서 계속 네. 매수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얘가 답을 줘요. 100만 원 다 못 채웠는데 2,800원까지 붙었을 때는 못 채우면 못 채운 대로 그냥 조금 더 기다려요. 채우는 방법은 여기서 채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올 때 다시 여기서 채울 수도 있거든요. V자에서 앞면과 뒷면 양쪽에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흘러가는 대로 맞춰서 하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서 더 기다려야지라는 판단을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맞추거나 틀리거나 저 지금 상황에서도. 경우의 수가 좁혀져요. 그러니까 2,750원까지만 보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니까. 네. 조건부가 어려워져요. 여기까지 반드시 얘가 내려와 줘야 되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좀 크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여기서 채워졌으면 반등 조금만 나와도 금세 그렇죠. 네. 털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와줘야 된다는 조건부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전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가 2,950원까지 그냥 여기서 기하급수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조건부가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조건부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이 종목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흐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건부를 충족한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난해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지금 2,850원 기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원래설레 이제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얘기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갔어요. 네. 이제 여기를 좀 깨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 그냥 2,850원 다시 가면은 아까 생각했던 대로 반씩 거는 걸로 가고 네. 이렇게 지지부진 가면 여기서 다 걸어야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바꾸는 건 어때요? 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채우려고 했었던 거 그냥 2,800원 위에서 채우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또 채우러 저기 갈 여기서부터 또 위로 반등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평단을 네. 낮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니까 지금이 네. 다 이게 뭐 이렇게 판단하나 저렇게 판단하나 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네. 어떤 게 유리한 걸까요? 어떤 게 좋은 그러니까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네, 자신이 취하는 행동이 종목을 특정 조건부를 형성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맞추려고 하면은 어려워질 거예요. 그거는 종목은 얘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짤짤이 하듯이 왼쪽 오른쪽 이거를 딱 맞춘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물론 맞출 수도 있죠. 많이 맞출 수도 있는데 다 맞추지 못하는 이상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결국에는 맞춘다 안 맞춘다 이게 아니라 네. 시나리오를 세운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쵸. 그것을 잘 이행한다의 영역인 거죠. 그쪽에 가깝죠. 그리고 네. 그 시나리오를 세울 때 조금 탄탄하게 세운다인 거고 시나리오 자체가 승률이 높아야 되겠죠.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넓혀주는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죠. 내가 외통수에 걸리지 않게. 네네. 네. 그게 근데 쉽게 말하지만 어렵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는 이유가 뭔데 수익이지. 그러면 수익 무조건 높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논점과 관점을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은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계속해서 수학을 행위를 해나갈 수 있으면은 필연적으로 그 매매 안에서 매매를 많이 하고 길게 하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플러스는 쌓여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송이 굉장히 길어지네요. 이거 1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종목이 여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는 거 하고서 추가 시나리오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도 될 거는 같은데. 네. 매도하는 거 보여주면 좋은데. 근데 저희가 하는 제가 초반에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었던 저희가 하는 방송 시간대가 핸디캡을 갖고 있는 방송 시간대라서 이게 뭐야 잘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파동이요 이렇게 멈췄었을 때 이 파동이 이 뒤에 이렇게 반등해주는 이런 타이밍이 오늘 안 나오고 다음날이나 하루 뒤, 이틀 뒤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찾아내는 그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이야기 하겠죠. 이런 게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방송을 찍을 때 이런 종목이 마치 기다려 주어서 이거 하세요 하고 딱 이런 게 있지 않듯이 현실 매매에서도 이렇게 기다려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2,900원 아래로 내려와졌죠. 네. 네. 자, 여기서도 이제 팁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요, 경우의 수가 넓어진다는 게,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1.6%예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거 무너지면은 손절해야죠 하는 손절 포인트 금액보다 훨씬 더 퍼센테이지적으로는 적을 거예요. 그럼 이 장점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가 이 안에서도 특정 파동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 나 손절도 고민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난 너무 쫄린다, 손절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줄이면 됩니다. 약보합에서 비중을, 판단은 거기서 빠르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안 쫄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도 돼요. 그리고 약보합에서 비중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략이 하나가 더 생겨요. 여기서 조금 과비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원래 200이 기준이었는데 보통 200을 기준으로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FM은 200에 딱 맞추고, 조금 소심하거나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분들은 한 180 정도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무언가를 이 방법을 정한다기보다도 흐름에 맞춰서 때로는 이게 250, 280이 돼도 돼요. 근데 280이 되고서 끝이 아니라 280이 되고 280을 나올 수 있는 출구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얘는 다시 200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후자의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볼 때 얘가 2750원 올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훅을 걸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얘기했는데 정배분도 아니고 저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1번에서 비중을 더 높이고 2번에 비중을 조금 더 적게 매매하는 게 이 종목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올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힘이 약해요. 2,750원이. 떨어지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각도를 보는 건가요? 각도? 좀 누웠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쭉 네. 떨어지다가 기울기가 누워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자를 그리고 있는데 네. 떨어질만 하면 아랫꼬리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네. 뭐 그런 거를 보시는 건가요? 근데 그것도 보는 거 맞고요. 복합적인 것 같아요. 거래량. 이 종목 특징이 거래량도 보고요. 종목 특징이 뺄 때는 좀 강하게 빼주는데 네. 이 강함이 느껴지지는 않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매매할 때 호가창도 순간적으로 봤었는데, 이거 물량이 지금 이쪽으로 네. 다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보세요. 몇 배 차이인가요? 6배 정도 되네요. 네. 근데 이 정도 물량이 버티고 있는데 이거를 깨고서 2,750원을 올려면은 올라갈 때도 힘이 필요하지만 내려갈 때도 힘이 필요하거든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힘으로 저 물량을 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놓쳤네. 올라가는데 뭐 한두 호가 정도 놓친 정도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제가 거는 가격대 보게 되면은 50원에 수렴하면서 지금 위쪽으로도 걸고 있죠. 네. 네. 어차피 저는 이쪽에서 조금 더 비중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채우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때도 한 번에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통매수 주문을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거 생각보다 실수가 많이 나와요. 자, 주문 다 넣으시면 하나 질문 좀 할게요. 더. 네,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니, 지금 차트 보면서 좀 질문 좀 하려고. 그러면은 몇 개만 더 해놓고서 인제 2865에서는 더 이상,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특정 가격에서 사게 되면은 전혀 비중만 차고 전혀 메리트가 없는 가격대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한테는 2865원이 그래요. 거기는 그러면은 더 이상은 안 합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1원이라도 좀 매입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오버 비중을 하고 있는데 오버 비중의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매입가를 낮춰서 오버된 비중을 줄여내야 되는데 근데 비중만 차고서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한 결과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오버 비중 한 거는 혹시 모르니 걸어 두겠습니다. 이거 지금 매도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 그냥 이 정도에서 비중을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따라 붙으면서 갈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이거를 지금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거 단순 물타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더 깊은 생각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아까 하려던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와서 이제 지금 같은 매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네. 이 종목을 지금 봤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이때 훅을 확 거시나요? 똑같이? 신규 진입이라고 본다. 이거는 저도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때 2번 매매를 시작을 안 한 사람, 2번은 A 영역이라는 기대치라도 있어서 하기는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거를 지금 봤다. 이 거래량으로 네네. 라고 하게 되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 하게 되면은 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한다면은 종가 기다리던가 아니면 더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미루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렇게 밀릴 거예요. 그러다가 차라리 잘 기다리면 상관없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기다린다고 기다리다가 지루하니까 지금 시간에서 막 팔딱거리는 종목 있잖아요. 단주 매매 들어오고. 네네. 걷다가 갑자기 이제 돈부터 주고 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번 매매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거보다는 지금 이게 낫다는 거예요? 이거는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니까. 애매한 데다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돈 쓰진 않으니까. 이건 자, 계획된 그러면은 돈이잖아요. 네. 지금 이번 매매보다 이런 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럼 안 들어가고 기다렸다가 이때 그냥 돈 좀 더 넣으면서 네.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는 그래도 된다는 얘기네요. 가능하죠. 네. 그렇게 막 팔딱거리는 데다가 애매한 자리에다가 막 해갖고 배팅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얘기네요. 오히려. 네. 제가 이거는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매매가 여러 가지 모든 매매랑 비교했었을 때 되게 유리하고 좋은 매매냐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번 매매가 되게 유리한 방식의 매매냐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 매매가 유리한 매매가 아니라 할 줄 알면 굉장히 유용한 필요한 매매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지금 하면은 지금 한 사람이 당연히 이번 매매 하는 사람보다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네.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리도 애매하고 저점 그쵸. 좋긴 한데 뭐 그렇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온 것도 네. 아니고 막 근데 이제 다른 거랑 비교하면 여기서 팔딱거리고 있는 애들의 눈이 갈 거고 요즘 이 네. 정도에서 아니면은 네. 막 그냥 아무 자리도 아닌데 막 수급 붙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눈이 가서 그런 데로 가게 될 텐데 네. 사실상은 그런 애매하고 확률 낮은 애들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근데 네.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리고 또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단 여기서 들어가는 게 나을 테니까. 그래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이걸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네. 뭔지 몰라서
최전의 것을 못 찾고서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데 이걸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들어가서 만들어가는 게 보다 현실적이니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나요? 이게 요약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요약 잘 된 거 맞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결국에는 3번 매매 완전 바닥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것도 결국에 따지고 보게 되면 2-1번이거든요. 가격적으로 유리할 뿐.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요, 얘는 가격적으로 유리한 건 맞지만 그거 말고는 없어요. 목적성이 되게 없어요. 뭔가를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 목적성이 애매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아마 안 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거의 다 스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1번은 얘를 했었던 사람들, 즉 보유자의 영역이지,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미비한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 보게 되면 거래량이 미비한 이유는 여기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보유자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무언가가 막 들러붙는 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약하죠. 그냥 보유자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보유자가 여기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쯤 되면은 필연적으로 나와주는 게 내일 아니면 모레를 위해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목적이 스캘핑이었다 아니었다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수하는 포지션을 정해보는 그거를 연출하기 위해서 짠 거고, 당연히 매도까지 얘가 힘 받아줘서 와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힘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받으면 여기서 탄력 받고서 좀 갈 수는 있겠지만 3,000원 다시 깰까,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요. 보게 되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요, 종가 매매하는 거랑 거의 비스무리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저게 이제 막 올라가서 나오고 수익까지 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은 종가 매수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만 돼도 나쁠 거는 없거든요. 네. 네. 해볼 만한 자리였을 테니까 종가 매수라고 친다면. 네. 그럼 여기서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목적이 명확해지죠. 오늘 장중에 매매를 하면서 여기서 A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와봤어요. 물론 A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A의 기대치는 날라갔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종가랑 똑같은 효과를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자금으로 두 개의 기대치 효과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올라갔었으면 저는 그거를 수익을 실현했었을 테니까. 경우의 수를 높이는 시나리오인 거네요. 그냥 진짜 어디까지. 네. 그러니까 그 관점이 저도 교육을 하거나 가르치면서 되게 어려움을 저도 많이 느끼는 영역인데, 수익, 그리고 매수가, 가격, 이런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쪽에 포커스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면은 내가 취하는 액션 포지션 경우의 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는 말의 다른 말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심판받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거는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신이 원하는 흐름이. 그게 어려운 거고. 네. 그래서 스스로의 포지션을 심판받는 포지션으로 자꾸 몰지 않으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부터는 지금 끝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긴 해요. 어차피 흐름이 정해져 있거든요. 끝낸다는 게 이제 그냥 청산하고요, 이거. 아니요. 그냥 매도 보유하고, 걸어둘게요. 매도 걸어놓고. 네. 그리고 내일 혹시 가지고 있었는데 무너졌으면은 무너진 상황에서의 흐름 대응 하고요. 올랐으면은 오른 대로 포지션 하고요. 제가 근데 비중에 맞는 매도는 걸어놨거든요, 지금. 네네. 여기에 매도 주문은 걸어놔서 저기 쳐주면은 되긴 한데,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총 매입 280만원 정도를 채웠는데 500주를 걸어놨어요. 근데 이 500주가 지금은 제 매입가가 더 줄어들어서 강보합권에서
걸려졌는데 하나만 더 걸겠습니다. 하나 더 걸고 최종 포지션 정리만 조금 해놓고서 마무리하죠. 일단 매수에서 취할 수 있는 오늘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취해놨으니까 이 정도면은 시나리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 종목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말했었던 2850원 끼고서 무언가 해야 될 건 했고요. 저는 플러스 알파 약간의 과비중을 했기 때문에 그 과비중을 덜어내는 행위도 지금 걸어놨고요. 여기서 최악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거 안 팔리고 그대로 더 떨어지면 어떻게, 이 부분도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그거 염두하고서 2750원 네, 베팅할 수 있는 자금은 남겨둔 상태고요. 만약에 이것까지 체결되고서 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한테는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종가까지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흘러내려 주는지를 지켜보다가 판단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의 대응은 어디서 대응이 가장 좋은데 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갑자기 수급 붙어서 오후장에서 뭔가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안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오전장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오전장은 그러면은 두 가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방송 촬영 전에 포지션 정리를 하고 어떻게 했다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내일 강한 흐름이 안 나오게 되면은 내일 방송 키고서 기대했던 흐름이 안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 마무리까지 잘 되셨죠? 네. 솔직히 좀 계속 의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네. 저도 이런 매매를 하지만 막상 어닝님이 한 걸 보면서 또 설명까지 들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포지션이 계속 딴지를 걸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네.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걸 핑계로 네. 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데 네. 왜 저걸 하지? 이런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들긴 해요. 네. 너무 어려운 길이다. 막상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 예, 이게 사실 제가 매매할 때는 1시간 후딱까지만 또 남이 하는 네. 걸 보니까 시간이 되게 안 가네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네. 왜 여기서 사는 거를 안 하고 여기서 사는 걸 안 하고 네. 왜 어정쩡하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까? 네. 이거 안 가는 게 최선 아닐까? 이런 고민도 들기는 해요. 그냥 어차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낯설긴 하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봐보세요. 봐보고서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이 방식도 수렴해 보시면 좋고요. 네네. 끝내 생각이 안 바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 여기나 여기를 노리는 거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저 역시도 이런 건 하니까 그쪽으로 확대해서 나가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쪽 영역의 매매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최선의 매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제가 하는 매매를 보다 보게 되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반문이 생길 거예요. 왜 저기서 해? 여기서 하지? 왜 저기서 해? 여기서 하지? 좋습니다. 그런 생각 좋아요. 근데 그 생각을 보면서 그냥 왜 저기서 하지? 그렇게 말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자신의 매매에서 자신이 최적화시킨 그 방법을 진짜로 이행하면서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또한 좋은 간접 경험이지 싶어요. 쉽진 않겠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아무 의미 없이 매매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제가 많은 걸 물어봤고 어니님이 네.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공감을 하든 이해를 못하든 공감이 안 되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든 간에 보시는 분들이 잘 깊이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마저도 지금 보면서 많은 생각이 다시 드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네.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거나 그런 거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 이제 하나 부탁을 드리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생각을 적거나 그럴 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피드백을 주거나 조언을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받아들이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는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서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기가 되게 길어질 것 같으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에도 오셔서 거기에도 이제 뭐 이미지 첨부나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남기시면서 저희랑 이제 대화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보시면서 많은 걸 느끼고 참여하시고 저희랑 같이 얘기 나눠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되게 긴 영상인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